이 연골막이 연골에서 뜯겨져 나갑니다. 박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귀를 다친 기억이 없는데요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꼭 세게 부딪혀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테이프로 귀를 단단히 눌러 놓으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 연골로 이미 채워지고 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영구적인 변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의 이 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만두같이 생긴 귀 말입니다. 이 만두기인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 무조건 피하라는 말도 있죠. 이 격투기 계열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서 외상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두기는 단순히 맞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귀에 고인 피를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종의 후유증입니다. 이걸 바로 이계혈종이라고 하는 질환인데요. 이 이계혈종의 후유증이죠. 이계혈종은 별로 아프진 않습니다. 귀가 물주머니처럼 부풀어 올랐는데도 만져보면 그냥 말랑말랑하고요. 눌러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좋아지겠지 하고 방치하거나 아니면 주사기로 고여있는 피를 쭉 빼내고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연히 가라앉거나 피를 뺀 후에 별 문제 없이 잘 회복되면 괜찮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며칠 후에 다시 부어오르게 됩니다. 또 피를 빼도 재발했을 경우에는 이 피가 잘 안 빠집니다. 이 연골과 연골막 사이, 그리고 연골막과 피부 사이에 출혈이 있어서 이 피가 차는 건데요. 피를 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그 자리에 다시 피가 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 최종적으로 만두기가 되는 거죠. 오늘은 이계혈종이 왜 자꾸 재발하는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만두기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이 귀 구조부터 해서 치료법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혈종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계혈종은 귓바퀴가 갑자기 부어오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은 없습니다.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요. 눌렀을 때 아프지 않아요. 마치 그냥 물주머니가 갑자기 생긴 느낌이죠. 그래서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주로 어떤 분들한테 생기냐면요, 유도나 레슬링, 얼굴을 막 많이 부딪히는 분들, 그다음에 복싱, 이종격투기 같은 운동하신 분들한테서 잘 생깁니다. 이 귀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 운동을 안 하시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귀를 문지르거나 비틀어서 잡아당기는 분들, 또는 자는 동안에 귀가 베개에 눌려서 꺾이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로 혹은 병원에 가셔서 주사기로 이제 피를 빼게 되는데요, 단순히 피만 빼서는 며칠 후에 다시 부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재발의 핵심 원인은 피가 고여있던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재발하는 건지 지금부터 그 구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혈종을 이해하려면 귓바퀴의 독특한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귓바퀴는 겉에는 얇은 피부가 있고요, 그 밑에 연골막이 있고, 요거는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연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연골막인데요, 연골막은 연골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혈액을 공급하고 동시에 이 피부가 연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귀에 충격이나 마찰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골막이 연골에서 뜯겨져 나갑니다. 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골막과 연골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 공간에 혈관에서 스며나온 피들이 고이면서 귀가 부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계혈종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귀를 다친 기억이 없는데요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꼭 세게 부딪혀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활 중에 무심코 귀를 이렇게 문지르거나 잘 때 귓바퀴가 베개에 이렇게 눌려서 꺾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계혈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치료가 지연되면 연골막의 간엽세포란 것들이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연골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연골이 점차 두터워지고 결국에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갈 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다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정상적으로는 피부와 연골막이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데 외상 등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지면 연골과 연골막이 분리되면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출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피가 고여 있는 것을 그냥 혈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며칠이 지나면 적혈구 성분은 그냥 파괴되고 맑은 액체의 장액종이란 거로 변하게 됩니다. 이 장액종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연골막이 떨어져 나간 연골 부위는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염증이 생기게 되고 괴사가 일어납니다. 괴사가 일어나면
일어난 연골이 점점 흡수가 되면서 약해지게 되는 거죠. 동시에 떨어져 나간 연골막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연골을 새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연골은 원래 귓바퀴 연골처럼 말랑말랑한 탄성 연골이 아닙니다. 염증 물질과 유가 조직이 섞인 딱딱한 연골이고요. 원래 형태와는 다르게 울퉁불퉁 마구잡이로 막 생성이 됩니다. 결국 혈종이 있던 이 공간을 유가 조직과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연골들이 채우게 되면은 귀가 이 부어있던 곳이 그대로 딱딱하게 변하면서 부어있는 모양 그대로 굳어버리는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귓바퀴에 이 특유의 이 오목한 형태가 없어지고요. 여기저기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만두귀로 변하게 됩니다. 격투기 선수들이나 레슬링 선수들 귀를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변형된 부위는 일반적인 치료로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혈종이 생기면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한 2, 3주 이상이 지나면 수술해야 되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더 지나면 영구적인 변형의 위험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혈종에 대해 잘못된 대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이 대처 중에 잘못된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피만 빼는 겁니다. 주사기로 피만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중 8구는 며칠 내로 다시 혈종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피는 제거했지만 연골막이 다시 연골에 부착되지 않고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 잠재적인 공간에 다시 피가 나서 출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피만 빼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가 압박 테이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혈종이 생겼을 때 잘 눌러서 압박해주면 되겠지 하고 집에서 테이프로 귀를 단단히 눌러 놓으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압박은 혈류 장애를 일으켜서요, 도리어 이게 괴사를 더 진행시킬 수가 있고 감염의 원인이 되고 형태의 왜곡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붓기 뺀다고 귀에다가 고무줄을 거는 행위가 좀 있는데 그것도 혹시 만두기에 좀 영향이 있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만으로 귀가 잘못되지 않는데 그걸 진짜로 오래 하다 보면 뭐 만두기까지는 아니지만 피부가 좀 손상돼서 염증도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조금 문제들이 조금씩 생기긴 하죠. 근데 뭐 그 단기간에 만두기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치료적인 압박은 전문의의 지도하에서 적절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마사지나 지압, 침 치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귀 마사지가 건강에 좋다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귀를 막 세게 문지르거나 비틀어서 이렇게 꺾으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연골과 연골막을 분리시키고 연골막에 손상을 일으켜서 이게 혈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귀를 마사지 해주는 거는 사실 특별한 치료 효과는 없으면서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연골막을 다시 연골에 붙이고 적절한 압박을 해서 공간을 없애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피를 배액해내고 연골막을 제자리에 잘 부착을 시키고 적절한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먼저 주사기로 고여있는 혈액이나 장액을 일단 빼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연골막이 다시 연골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을 주입합니다. 이게 이 남아있는 공간에 추가적인 출혈을 줄여주고 비정상적으로 연골이 형성되는 것을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압박 드레싱을 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이 정도 치료로 잘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한 번에 안 되더라도 2번, 3번 해볼 수 있습니다. 2차적인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되고요. 혈종의 크기가 크거나 기간이 오래된 경우 또는 배액과 약물 주입 치료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좀 해야 됩니다. 귓바퀴에 피부에 절개를 하고요. 안에 고여있는 혈종을 일단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유가 조직과 비정상적인 연골을 이제 긁어내고요. 귓바퀴를 적당히 압박을 해서 다시 부어오르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적시에 이런 수술을 받으면 귓바퀴의 형태를 원래와 거의 가깝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종이 있던 공간이 비정상 연골로 이미 채워지고 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영구적인 변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치료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일단 한 2, 3주 이상 지나면 간단한 시술로는 치료가 좀 힘들어지고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수술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변형의 위험도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치료받고 나서의 관리도 이제 중요하겠죠. 이 적절한 압박을 잘 유지해주고 추가적인 외상이나 마찰 그런 것도 이제 피해야겠죠. 이 2가지가 재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먼저 압박의 유지 기간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의사가 지시한 기간 동안 이 압박 드레싱을 잘 유지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불편하다고 일찍 풀어버리면 금방 재발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까 얘기 드렸던 운동선수분들은 최소한 2, 3주 정도는 이 귀 쪽으로 과도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제 자는 동안에도 귀가 베개에 너무 눌리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또 불필요한 자극이나 마찰은 꼭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를 문지르거나 비틀거나 잡아당기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꼭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좋아질 때까지는 충분히 치료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치료 후 최소 며칠간은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추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혹시 재발하지 않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혈종, 단순히 주사기로 피를 빼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연골막을 다시 붙이지 않으면 잠재적인 공간이 남고 그 공간에 다시 피가 차면 재발하게 됩니다. 또 적절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연골들이 막 자리를 잡으면서 귀 모양이 영구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뭐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하고 이렇게 미루다가 보면은 2, 3주가 금방 지나고요. 그러면 수술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그 시기마저 놓치면은 이 만두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귀 마사지나 지압은 귓바퀴와 연골막에 손상을 일으켜서 이게 혈종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 피만 좀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자꾸 재발하고 결국은 귀 모양이 변해버려서 후회하시는 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저희 서울아산 이비인후과에서는 단순 혈종 배액뿐만 아니라 연골막 재부착을 유도하는 약물 주입을 포함한 재발학적 치료와 필요시 수술적 치료까지도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 서울아산 이비인후과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여기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서울아산 이비인후과 송찬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